정시의 사주명리 203강은 격국에 대하여 알아보는 9번째 시간이며 상관격으로는 2번째 시간입니다. 이 상관격은 식신격보다는 복잡 미묘한 관계에 있으며 그만큼 성표의 크기도 달라진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 상관격 2편으로 1편에 이어서 좀 더 널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격 2편입니다. 상관격에서는 관성이 상관의 극을 당하여 힘을 쓰지 못하고 분리합니다. 아래에는 목에서부터 수일간까지 상관격의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전체의 조후와 그리고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다면 상관격이라도 상격이 되어서 부와 그리고 기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경금일간이 자월에 생하여서 금수 상관격이 된 경우에는 경금일간이 자월에 생하여서 금수 상관격이 된 경우에 조후용신이 병화간성에 해당하므로 조후용신은 자월이 났기 때문에 병화간성에 해당하므로 상관경관이 되어도 큰 탈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타고난 자질은 격국용신으로 자수이지만은 조후용신은 병화로 서로 상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후용신이 우선적으로 먼저 갖추어져야 일상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기에 조후를 우선하여 보게 됩니다. 이는 타고난 기질을 발휘하려는 식신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은 식신이 행한 역할에 따라서 반드시 관의 직업이 된다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식신의 힘으로 미술이나 피아노, 운동 등 예체능을 열심히 하고 자랐지만은 성인이 되어서는 조후에 따라서 병화의 교육 분야로 직업을 삼기가 쉽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화상관인 경우에 양기가 왕하면은 음기인 금수 즉 관성과 인성으로서 명조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일간이 편하게 되고 앞에 간목이 5월에 나서 목화상관이 되고 또 임목을 보아서 양이 강할 경우에는 양기가 강할 경우에는 금과 수의 음기를 보아야 일간이 간목이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음기가 강한 경우에는 간목이 5월에 났지만은 자수와 임수를 보아서 음기가 강할 경우에는 화와 목을 보아서 양으로 보게 줘야 일간이 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기가 강할 경우에는 목과 화의 양기로 보호하여야 명조의 균형을 유지시켜서 일간이 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화상관으로서 목화통명을 이루면은 교육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일간이 왕하여 상관의 설기를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화상관은 목생화를 말하고 목을 설기하지만은 그러나 목화의 관계는 화생목으로서 화생목의 역으로도 상호 생해주는 관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화생목으로 역으로도 상호 생해주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목생화가 되지만은 그러나 화생목은 태양이 나무를 생해주는 관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목화통명은 상관격이 아니라도 임묘월에 생하여서 천간에 화를 보는 경우에는 목화통명으로 보면서 일간이 왕하다면은 대부분 교육계로 진출하여서 이름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병화가 미월에 나서 상관격을 이루는 화토상관은 수로서 조후를 갖추어야 사주가 맑고 청해질 수 있습니다. 병화 일간이 미월에 나서 화토상관을 이룰 경우에는 수를 보아야 사주가 맑고 청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화가 축월에 나면은 화로서 조후를 굳이 갖추지 않더라도 사주체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의 하와 겨울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화토 상관으로 조후를 갖춘다고 하여도 만일에 토의 상관은 변화가 무쌍하여서 운에서 토운이 와서 겹쳐져 조후가 엉클어지거나 형충이 오면은 인생의 변곡점이 되어서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토운이 올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수일간이 신월에 나서 토금 상관격인 경우에 금수목의 식재관이 왕하다면은 화토인비로 보해줘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의 명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색깔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토의 비겁으로 보하여 토다 매금을 보인다면은 일을 하여도 성과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토의 비겁보다는 화인성으로 보하면은 강한 상관을 제압하여서 균형을 맞출 수 있기에 토 비겁보다는 화인성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임수일간이 묘월에 생하여서 수목 상관격을 이루는다면은 임수일간이 묘월에 나서 수목의 상관격을 이루는 경우에는 조후로서는 화토를 용신으로 삼아야 하고 억부로는 상관의 설기를 도우기 위하여서는 금과 수를 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후와 그리고 억부에 따라서 용신이 달라질 때는 그들이 나타내는 특성에 따라서 길흉하복을 달리 할 것입니다. 조후용신과 그리고 억부용신 외에도 통간용신 등 여러가지 용신이 있지만은 대부분 억부와 그리고 조후용신만으로 용신을 논하기도 합니다. 억부로는 미미한 변화가 생기지만은 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왜곡되는 사주라면은 조후용신을 우선하여 채용해야 하고, 이와 반대로 조후는 안정되어 있는데 억부가 문제가 되는 사주라면은 억부를 우선하여서 용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사람에 따라서는 억부와 조후에 관계치 않고 명조를 논하기에 용신의 취법을 간단히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관이 먹고 살아야 할 근본인 관성을 정관을 만나는 것을 상관경관이라고 하고, 그 결과로 화가 되었을 때는 100가지 재앙이 생긴다 하여서 위화백단으로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었습니다. 상관은 원래 이기적이며 또 정관은 이타적인 것으로서 서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이 상관경관은 중국 춘추시대 위나라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극심한 부정부패로 인하여서 정성집 개가 죽으면 정성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것이 즉 상관경관, 상관 즉 정성의 개가 관에 들었다 죽었다는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상관격은 자유분방하면서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설과 말과 행위 즉 행동의 능력이지만은 그 오용으로 인해서 정관을 극하게 되어 법이나 질서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오용되는 결과로 인해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관제구설에 휘말리게 되고 심하면은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격은 불행을 초래하더라도 하고픈 것은 하는 것이니 인생의 험로가 따르는 것이며, 경관이 있다면 상사와 불화가 잦아져서 직장의 안정성이 없고 기피 대상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관은 또 이 외에 자식을 본 후에 배우자에게 병고가 일어나거나 별거하게 되거나 또 이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 경관이 원국에 있거나 운에서 정관을 만나면서 상관과 정관이 각각으로 용신으로 작용할 때는 인성이나 재성의 보호막이 없는 경우는 일간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인성은 상관을 제어하게 되고 재성은 상관생재로 흘러서 오히려 일주에게 재성을 풍족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서 정관에게도 이로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성이나 재성이 운에 의해서 무력해지는 경우에는 다시 상관, 경관의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과 송사에 얽혀진 것이 있거나 얽혀질 것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여야 하고, 그 밖에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흉의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관격이 정관을 보는 것은 상관의 사교성과 정관의 합리성이 만나는 것으로서 권리와 이권이 함께하는 직업에 있다면 이것만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탈법 그리고 불법으로 인하여서 정관의 관성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은 정관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하였던 일들이 상관이 개입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때 인성이 함께하는 경우라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타입으로서 상관성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상관격은 주위에는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일간이 강한 사람은 노소에 관계없이 말을 잘 합니다. 이는 학원에 스타 강사가 생기는 바탕이기도 하며 현대의 1인 미디어 방송 시대에 적합한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재성이 함께하면 설단생금으로 혀로서 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혈단생금으로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인터넷 시대는 상관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관이 정관만을 보는 사람이라면 미디어 방송에 접근하려면 프리토킹보다는 녹화 방송이 다소 유리할 것입니다. 일간이 신약한데 상관격의 재성이 과다하거나 아니면은 또 형충된다면은 머리와 재주는 있지만은 목표를 향하여서 끝까지 도전하려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서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명조에 재성이 없는 정관을 본다면, 재성이 없는 정관만을 본다면 사정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정관은 자신을 제어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관과 정관은 표현하려는 힘과 억눌려진 힘이 번출되지 못하고 터질 듯한 팽배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주의를 요하는 상태가, 즉 바로 상관이 재성이 없고 관성, 정관만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03강으로 상관격 2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